푸른 지중해는 그날도 변함없이 반짝였다. 하지만 안달루시아의 작은 해안 마을 네르하에 사는 엘레나의 창문 너머 풍경은 그녀의 마음처럼 고요하고 어딘가 쓸쓸했다. 70대 초반의 엘레나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냈다. 자식들은 멀리 살거나 각자의 삶이 바빴다. 아담한 아파트에는 남편의 온기가 묻은 낡은 안락 의자와 빛바랜 흑백 사진만이 남아 시간의 덮개를 말해주고 있었다. 벽난로 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엘레나는 지금의 그녀와는 다른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다. 이제 그녀의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고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긴 얼굴에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느릿한 움직임으로 아침 식사를 차려 먹고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일과였다. 가끔 오래된 재봉틀을 꺼내 먼지를 닦아보기도 했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만들 열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정막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깊은 고독감에 익숙해지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다. 얼마 전 멀리 마드리드에 사는 손녀 소피아가 찾아와 태블릿 PC라는 것을 선물하고 갔다. 할머니, 이걸로 세상 구경도 하시고 친구도 사귀어 보세요. 소피아는 서툰 할머니를 위해 사용법을 적은 메모까지 남겨주었다. 엘레나는 낯선 기계가 두려웠지만 외로움을 달랠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태블릿을 켰다. 소피아가 적어준 대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누르자 신기하게도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곳에 가입했다. 엘레나, 71세 네르하 거주, 미망인. 간단한 자기소개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익명의 공간이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낯선 이름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알레한드로.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은발의 푸른 눈을 가진 지적이고 따뜻해 보이는 중년 신사였다. 자신도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했으며 현재 사업 때문에 잠시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지만 고향인 스페인으로 돌아와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엘레나가 커뮤니티에 올린 짧은 글에서 깊은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다. 엘레나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 씨. 메시지 감사합니다. 화면 속 작은 글자들이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엘레나와 알레한드로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다정한 인사가 도착해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의 소소한 일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좋아하는 부겐빌레아 꽃 색깔, 즐겨 듣는 오래된 플라멩코 음악, 남편과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들에 대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귀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신의 글에는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사진으로만 보아도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가 보이는 듯합니다. 엘레나, 당신 같은 분을 알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설렘이 엘레나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횟수가 늘었고 외출할 때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장을 보러 갈 때나 동네 카페에 들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알레한드로는 엘레나가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엘레나를 나의 여왕니라고 불렀고 엘레나는 그 호칭이 부끄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는 작은 와이너리,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특히 그는 스페인 남부 해안가, 어쩌면 엘레나가 사는 네르하나 그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 그녀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을 자주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은 엘레나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밤마다 태블릿 화면 속 그의 사진을 보며 그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햇살 좋은 테라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엘레나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소피아에게는 그저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좋은 친구라고만 둘러댔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거나 알레한드로에 대해 물으면 살짝 당황하며 화제를 돌리는 모습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 그분 어떤 분인데요?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엘레나는 다음에 보여줄게. 별거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다. 비밀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불안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엘레나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더욱 알레한드로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이미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날 알레한드로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아르헨티나에서 갑자기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것이었다.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모두 잃어버려 당장 호텔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창피하다며 엘레나에게 아주 소액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대로 몇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엘레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곤경에 처한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피아가 알려준 방법대로 근처 편의점에서 온라인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 코드 번호를 사진 찍어 보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빠듯한 연금 생활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알레한드로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여왕님.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엘레나는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얼마 후 알레한드로는 이번엔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예상치 못한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얼마 후에는 스페인 귀국 준비 중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그럴듯했고 매우 절박하게 들렸다. 그는 엘레나에게 돈을 부탁할 때마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척하며 이것만 해결되면 당장 스페인으로 가서 엘레나와 함께할 수 있다고 희망을 속삭였다. 엘레나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백 유로였던 금액은 점점 커져 1000유로, 2000유로가 되었다.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돼. 그가 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엘레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했다. 알레한드로가 보내주는 달콤한 메시지들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엘레나가 돈을 보낼 때마다 더욱 열렬한 사랑 고백과 감사의 말을 쏟아냈다. 소피아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예전과 달리 돈 이야기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다. 소피아가 용돈을 드리려고 하자 극구 사양하며 오히려 어색해했다. 밤늦게까지 태블릿을 붙들고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엘레나는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며 눈을 피했다. 소피아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알레한드로라는 사람과 깊이 엮여 있으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 몰래 알레한드로라는 이름과 그가 말했던 단서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소피아의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알레한드로의 프로필 사진은 아르헨티나의 유명 의사이자 자선 사업가의 사진이었다. 그 의사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사진이 로맨스 스캠에 도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상태였다. 또한 노인 대상 온라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검색하자 할머니가 겪고 있는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절박한 상황 연출, 달콤한 미래 약속, 영상 통화 회피 등 모든 것이 일치했다. 소피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편 알레한드로는 엘레나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드디어 스페인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비행기 표와 초정착 자금만 마련되면 당장 엘레나가 있는 네르하로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엘레나와 함께 살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을 이미 봐두었다며 그 집 계약금의 마지막 잔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엘레나가 가진 거의 모든 남은 돈을 요구하는 액수였다.
그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라며 이 돈만 해결되면 평생 엘레나를 여왕처럼 모시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듯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라며 바닷가 근처 하얀 집 사진까지 보내왔다. 엘레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블릿 화면 속 알레한드로의 다정한 얼굴과 그가 보내온 하얀 집 사진, 그리고 텅 비어갈 자신의 은행 계좌 사이에서 그녀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 어쩌면 남은 생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그 돈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알레한드로와 함께할 꿈 같은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외로운 삶에 나타난 유일한 빛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가 오면 모든 걸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야. 떨리는 자기 합리화 끝에 그녀는 결국 희망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창백한 얼굴에는 비장 한마저 서려 있었다. 소피아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큰 결심을 한 듯 은행으로 향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직감했다. 소피아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 도용된 사진의 원본 기사, 비슷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급히 출력했다.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앞에서 막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려던 엘레나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안 돼요. 제발 멈추세요. 소피아의 절박한 외침에 엘레나는 당황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소피아,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놓아라. 엘레나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녀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손녀 때문에 은행 한복판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해온 출력물들을 엘레나 앞에 펼쳐 보였다. 이 사진 보세요. 할머니가 아는 알레한드로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의사래요. 그리고 이 기사들 좀 보세요. 할머니랑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래요. 엘레나는 떨리는 눈으로 소피아가 내민 종이들을 보았다. 알레한드로의 얼굴과 똑같은 남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인터뷰하는 사진, 로맨스 스캠 주의보, 노년층 미망인 노리는 신종 사기 수법 같은 낯선 제목의 기사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알레한드로는 그는 나에게 진실했어. 엘레나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할머니, 그럼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영상통화를 걸어보세요. 진짜라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죠.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엘레나는 망설였다. 알레한드로는 항상 영상통화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지금은 너무 초췌해서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소피아의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꺼내 알레한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알레한드로, 지금 영상통화 잠깐 할 수 있을까요?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은행 직원과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엘레나는 침을 삼키며 화면을 확인했다. 나의 여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은 회의 중이라 영상통화는 어렵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돈은 보내셨나요? 그 순간 엘레나의 마음속에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다. 엘레나는 소피아의 얼굴을 보았다. 손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확신이 가득했다. 엘레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돈은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당신 얼굴을 직접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어요. 지금 잠깐이면 돼요. 이번에는 답장이 훨씬 빨리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엘레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당신에게 내 모든 진심을 보여줬는데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망가졌소. 실망입니다, 엘레나. 더 이상 당신과 할 말은 없소. 그리고 잠시 후 알레한드로의 프로필 사진이 회색 빈칸으로 바뀌었다.
메시지 창에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엘레나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끔찍한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피아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온 엘레나는 텅 빈 눈으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깨진 태블릿은 소피아가 주워왔지만 더 이상 켜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의 평화로운 정막과는 다른 숨막히는 절망의 공기가 감돌았다. 알레안드로에게 보냈던 돈을 떠올리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남편이 평생 일에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 꼬박꼬박 모아온 자신의 연금. 이제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당장 다음 달 공과금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젊은 시절부터 현명하고 분별력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외로움이 뭐라고, 낯선 남자의 달콤한 말 몇 마디에 평생을 바쳐 모은 것을 몽땅 날려버리다니.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곁을 지켰다. 따뜻한 차를 끓여 내밀고 식사를 챙겨주려 애썼지만 엘레나는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겪었을 충격과 상실감을 감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너무 창피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소피아는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엘레나는 완강했다. 며칠 후 소피아는 혼자 경찰서를 찾아갔다.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자신이 찾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상담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의 경우 추적도 피해 회수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다. 소피아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차마 경찰서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전하지 못했다. 대신 할머니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공과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고 생활비를 줄일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소피아는 당분간 할머니 댁에 머물기로 했다. 엘레나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예전처럼 뜨개질을 하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일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벽을 응시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그녀의 시간은 다시 멈춰버린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소피아는 곁에서 할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활기차고 다정했던 할머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모습은 소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소피아는 매일 할머니에게 말을 걸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예전에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놓거나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잠깐이라도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게 어때요? 엘레나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피아가 계속해서 권유하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피아의 부축을 받아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싱그러운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눈부신 안달루시아의 태양이 내리쬐는 네르하의 해변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얀 파도가 부서지며 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엘레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부드러운 모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알레안드로와 함께 이 해변을 걷는 상상을 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가슴 한구석이 다시 시큰거렸다.
하지만 옆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소피아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작은 위안이 되었다. 소피아, 미안하다. 너에게 걱정만 끼치고. 엘레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소피아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말없이 한참을 더 걸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자 하늘과 바다는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엘레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산산조각난 자존감. 상처는 너무 깊었고 앞으로의 삶은 막막했다. 완전한 회복이나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손녀가 있었다. 이 힘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소피아에게 의지하며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붉은 석양 아래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진 할머니와 손녀의 작은 그림자. 그 모습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시작되는 작은 연대와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의 고단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네르하의 파도 소리는 그날 밤 엘레나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엘레나의 힘겨운 여정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옌두구 18 Total Characters 첸보 108. 몇 주가 흘렀다. 엘레나는 여전히 웃음을 잃은 채였지만 소피아의 끊임없는 격려와 보살핌 덕분에 아주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고 있었다. 식사도 거르지 않으려 노력했고 낮에는 소파에 누워만 있기보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다. 물론 예전처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예전에 할머니가 좋아했던 흑백 영화를 찾아 함께 보기도 했다. 소피아는 일부러 알레한드로의 융자도 꺼내지 않았고 엘레나 역시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엘레나의 깊은 수치심과 소피아의 조심스러운 안타까움이 만들어낸 벽이었다. 어느 날 오후 엘레나는 뜨개질을 하다 말고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활짝 웃는 남편의 얼굴, 아이들이 어렸을 적 모습, 가족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엘레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거실로 들어서던 소피아가 엘레나의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레나는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녀는 앨범 속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이때가 아마 내 아빠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였을 거야.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소피아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앨범을 보았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소피아는 할머니가 겪은 상실감이 단순히 돈이나 사기꾼에 대한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했던 남편의 부재, 자식들이 떠나간 빈자리,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결되어 있었다. 알레한드로는 그 모든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환상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엘레나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소피아 앞에서 더 이상 강한 척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로웠던 마음, 알레한드로에게 의지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난 지금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소피아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엘레나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소피아는 자신의 저축을 보태고 멀리 사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엘레나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할 텐데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니? 엘레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노인들을 위한 소일거리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엘레나의 뛰어난 뜨개질 솜씨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머니처럼 손재주 좋은 분들을 모아서 예쁜 스카프나 아기 옷 같은 걸 만들어 판대요. 수익금 일부는 생활비로 지원해주고요. 엘레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고 자신의 뜨개질 솜씨가 팔릴 만한 것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간곡한 설득과 무엇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단돈 얼마라도 벌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며칠 후 엘레나는 소피아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다. 오랜만의 외출과 낯선 장소에 대한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센터 담당자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비슷한 연배의 다른 여성들과 인사를 나누고 알록달록한 실타래들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뜨개바늘을 잡았다.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탓에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코를 하나하나 만들고 무늬를 짜면서 엘레나는 오랜만에 다른 생각은 잊고 뜨개질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가 만든 부드러운 아기 신발과 예쁜 레이스 스카프는 센터의 작은 판매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엘레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작은 확인이었다. 엘레나는 꾸준히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물론 마음속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꾸거나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무함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기댈 수 있는 손녀가 있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엘레나는 커뮤니티 센터 활동을 통해 작은 활력을 얻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온라인이나 낯선 사람과의 소통은 의식적으로 피했다. 태블릿 PC는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들어갔고 인터넷 세상은 그녀에게 잊고 싶은 악몽의 공간으로 남았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할머니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타격은 너무나 컸다. 언제 또다시 비슷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이번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강해지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심리 상담 같은 걸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이번 일로 힘드셨던 마음을 전문가와 이야기하면 좀 더 편안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시청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무료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엘레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글쎄, 내가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만 내가 그렇게 권하니 한번 생각해보마.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했지만 예전처럼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소피아의 진심 어린 걱정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담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엘레나는 낯선 상담사 앞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부분을 꺼내놓아야 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조차 힘들었지만 상담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주려 노력했다. 엘레나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그렇게 쉽게 사기꾼의 말에 빠져들었는지,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는지를 조금씩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일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며 교묘한 사기 수법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수치심 대신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상담과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소피아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엘레나는 아주 느리지만 꾸준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가끔 농담을 하거나 환하게 웃는 모습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 그리고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네르하의 광장에는 오렌지 꽃 향기가 가득했고 해변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엘레나는 여전히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소피아는 마드리드로 돌아가지 않고 네르하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했다. 할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지금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엘레나는 이제 제법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낮에는 커뮤니티 센터에 나가 뜨개질을 하거나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소피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삶은 예전처럼 평온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생겨 있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성숙함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단단함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엘레나와 소피아는 집 근처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여성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엘레나와 소피아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여성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엘레나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저 실례지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여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딸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큰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고통.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손을 잡았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드실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성은 엘레나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 어린 눈빛에 울음을 터뜨렸다. 엘레나는 아무 말 없이 여성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며 괴로워했겠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이다. 소피아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엘레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건넸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엘레나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다.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엘레나는 마음이 조금 복잡하면서도 후련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생존자였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아까 정말 멋졌어요. 소피아가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뭐가? 엘레나가 쑥스러운 듯 되물었다. 그분께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요. 할머니 덕분에 그분도 큰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엘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 엘레나는 오랜만에 서랍 속 태블릿 PC를 꺼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터넷 세상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시니어 커뮤니티에 다시 접속했다.
예전에 자신이 올렸던 글들과 알레한드로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엘레나는 잠시 그 기록들을 들여다보았다. 이제는 아픔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외로움에 허덕이며 거짓된 희망에 매달렸던 과거의 자신이 안쓰러웠다. 엘레나는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는 얼마 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달콤한 말로 저를 속였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여러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 그리고 엘레나의 용기에 대한 응원이 이어졌다. 엘레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엘레나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다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엘레나는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작은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변화가 놀랍고 자랑스러웠다. 절망의 나락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할머니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정보 검색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었다. 어느 날 지역신문 기자가 엘레나의 사연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신문에 실린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시청과 경찰서에서도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과 지원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엘레나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커뮤니티 센터의 친구들, 온라인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손녀 소피아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갔다. 물론 가끔씩 알레한드로에 대한 기억이나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아물었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은 흉터와 같았다. 그리고 그 흉터는 그녀가 얼마나 강하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했다. 해가 지는 저녁, 엘레나는 소피아와 함께 집 앞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엘레나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소피아의 손을 잡았다. 소피아,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영영 일어서지 못했을 거다. 정말 고맙다, 내 강아지. 소피아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제가 뭘요? 할머니는 원래 강하신 분인걸요. 제가 한 건 그냥 옆에 있어 드린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석양은 그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엘레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짙은 외로움이나 절망은 없었다. 대신 잔잔한 평화와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연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내일도 변함없이 떠오를 것이고 엘레나는 그 햇살 아래서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시간이 흘러 엘레나는 네르하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고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공감 능력은 많은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녀는 여전히 네르하에 머물며 할머니를 지지했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스스로 단단히 서 있음을 느꼈다. 엘레나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가끔 엘레나는 알레한드로의 빈 프로필 사진이 있던 태블릿 화면을 떠올렸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지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녀는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엘레나는 소피아와 함께 근처 프리힐리아나의 하얀 마을로 나들이를 갔다. 좁고 아름다운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구경하고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눈부신 햇살 아래 펼쳐진 안달루시아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할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소피아가 엘레나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엘레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하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보다는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더 크게 느꼈다. 그녀의 삶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겪었지만 그 폭풍우는 그녀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땅에 발을 딛게 해주었다. 엘레나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공감 능력으로